그럼 차라리 시원하게 지릴까요? 나만 망할 바엔 다 같이 망하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가 1교시 국어 시간에 똥을 지렸다고 쳐봐. 지린 상태로 하루 시험 계속 봐야 됩니다. 그거 못해. 제1교시 본령입니다. 자, 수능 보는 중이에요.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갈까 말까 막 내적 갈등으로 15분 동안 끙끙대다가 결국 손을 든다고 쳐볼게요. 아직 손도 못 댄 문제가 이제 막 많은데 조용히 손을 들고 감독관이 오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겠죠. 저 화장실이요. 근데 감독관 표정은 그때부터 살짝 굳어요. 왜냐? 그 순간부터는 부정행위 리스크 구간이거든요. 자, 감독관이 바로 안 보내요. 시험지 위치를 보고 필기구도 보고 수험표도 확인을 하고 답안지 상태 체크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괜찮은가? 그리고 시험지 답안지 처리 들어갑니다. 시험지는 그대로 책상 위, 답안지 위치도 감독관이 확인합니다. 시험장에 따라서 답안지 위치를 정리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못 갑니다. 감독관이 시험실을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복도 감독관이나 다른 감독관을 호출해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 그리고 혼자 못 갑니다. 감독관이 따라 붙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진짜 기분이 이상할 거야. 왜 전부 다른 교실은 조용해. 시험지 넘기는 소리만 들려. 근데 나만 시험 밖으로 밀려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감독관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에 적어놓고 볼 수도 있잖아. 허벅지나 팔이나 배 이런 데다가 안 외워지던 거 적어놓고 화장실에서 뭐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커닝 페이퍼를 돌돌 말아서 귀에 숨기거나 팬티 안에 넣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꺼내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감독관들은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 철저하게 봐요. 감독관 바이 감독관인데 어떤 감독관은 화장실 칸 바로 앞에서 기다린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분명 나는 너무 막 급동 마려워서 갔는데 감독관 앞에서 수줍게 방귀만 끼다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 새 잡는 소리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 거야? 긴장 상태라서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근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지. 보통 이렇게 10분은 그냥 날아가요. 여러분 생각해봐. 숨도 안 쉬고 푸는데도 시간이 없단 말이야. 자, 우리 가뜩이나 국어 시간 모자라서 죽겠는데 10분? 더 최악은 탐구에서 10분, 30분밖에 안 주어지는데 그 중에 10분, 그리고 다시 자리에 돌아오잖아? 그때부터 진짜 위험해집니다. 아까까지 잡고 있던 풀이 흐름이 끊겨. 내가 어디까지 풀었지? 왜 내가 이거 써놨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얼마 안 남았다. 그 순간부터 너무 급해져요. 원래 맞출 문제도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멘탈이에요. 괜히 나갔다. 망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시험 전체의 흐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식하게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이런 일을 안 만들 예방책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평소에 100분 동안 안 움직이고 버티는 훈련을 하세요. 국어 80분, 수학 100분, 영어 70분, 탐구 30분씩. 그럼 제일 긴 과목이 수학이거든? 그럼 결국 수능은 100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뽑는 시험입니다. 화장실 쪼르르 달려가는 게 그냥 아예 습관인 애들이 있어요. 공부는 하기 싫지, 답답하지, 눈치는 보이지. 그럴 때 유일하게 자리를 뜰 수 있는 합법적인 도피처가 화장실이잖아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 육체가 정신을 지배해요. 공부 시작 전에 화장실 미리 다녀오고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미리 물 떠다 놓고, 그리고 한 번 앉았으면 100분은 무조건 버티는 겁니다. 국어든 수학이든 그 100분은 진짜 세상이 두 쪽 나도 공부만 하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엉덩이 쑤시고 막 집중 안 되고 핸드폰 보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몸이 적응을 해요. 뇌도 적응을 합니다. 공부 시작하면 이 정도는 원래 버티는 거구나, 요렇게요. 제자 중에서 30분마다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 애가 있었어요. 진짜로. 내가 일부러 얘 화장실 갈 때마다 이렇게 시간을 적어놨어.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고 하면 옆에다가 2시 17분. 처음에는 그냥 뒀지. 근데 이게 고쳐질 기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태권도 끈으로 의자에 묶어놨어.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마.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즐겁게 묶이고 있네. 이 아이 연대 건축 갔어요. 다시 한 번 더 해서
학교에서 본인이 가고 싶어 하던 수의대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잔인하지만 수능은 생리 현상을 관리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베타를 관리하고 카페인을 조절하고 수면, 물 마시는 타이밍, 화장실 루틴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특히 시험 당일에 긴장한다고 막 물 벌컥벌컥 마시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다. 오줌은 똥보다 훨씬 빨리 만들어져요. 이런 건 좀 평소에 연습하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데 아예 지금부터 모닝똥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화장실 가는 루틴 만들어 놔야 돼요. 평소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없던 사람도 수능날은 긴장해서 갑자기 막 느낀다고. 안 되잖아. 특히 수능날, 모의고사 전날에는 미리 좀 속을 비워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전 재수생 제자 중에서 고3 수능에서 본인이 평소에 육모, 구모 뭐 다 볼 때는 한 번도 그런 이슈가 없었는데 수능날 너무 긴장해서 국어 시간 화장실을 갔대. 근데 수학 시간에 또 갔대. 수학 시간에 갔을 때는 화장실 안에서 울었대요. 멘탈이 완전히 나간 거야. 점심 먹고 그냥 수능 포기각서 쓰고 나갈까 했대. 그것 때문에 자기가 평소 보던 모의고사 등급에서 확 떨어져서 재수했지 뭐. 재수를 할 때는 수능 전날 지사제를 먹었어요. 그 설사 멈추는 약. 그리고 또 실제로 배가 아픈 게 꼭 똥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 긴장성 복통 같은 거. 그럴 때는 핫팩을 좀 챙겨 가세요. 배에 대고 있으면 은근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진짜 막 미쳐버리겠다. 그럼 가야지. 근데 이때도 전략적으로 가야 됩니다. 국어는 최소 한 지문은 끝내고 가세요. 읽던 지문 덩어리는 무조건 끝내고 가세요. 중간에 가지 마. 그럼 다시 읽어야 돼. 자, 그리고 수학은 2, 3점짜리랑 만만한 4점짜리는 일단 다 털어내고 가세요. 영어는 듣기 끝나기 전엔 절대 가지 마. 이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참는 거야. 탐구는 진짜 웬만하면 가지 마. 탐구는 시간 압박이 너무 심하잖아. 차라리 오후에 진짜 못 버티겠으면 한국사 시간에 다녀오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데미지가 적습니다. 가끔 차라리 시원하게 지릴까요? 나만 망할 바엔 다 같이 망하자. 못 됐어. 물론 진짜 지린다고 퇴장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가 1교시 국어 시간에 똥을 지렸다고 쳐봐. 뭐 오줌을 지리든. 자,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할 건데? 지린 상태로 하루 시험 계속 봐야 됩니다. 그거 못해.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가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갈까?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좀 그런 것 좀 생각하지 마. 그냥 쉬는 시간에 싸고 와. 그냥 습관을 만들어. 이게 대체 무슨 저세상 화법이야. 자, 여러분 수능날 쉬는 시간 있어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가고 아침에 좀 미리 갔다 오고 평소에 100분은 앉아있는 훈련을 하라고. 자, 얘들아, 수능은 단순히 아는 것만 보는 시험만은 아니야. 긴장한 상태에서 오래 집중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최소한 100분이야. 멘탈을 유지하는지 몸 관리까지 되는지 이것까지 다 같이 보는 게 수능이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너무 쉽게 자리를 뜨지 마세요. 앉았으면 최소 100분 화장실 미리 다녀오고 컨디션 관리하고 집중을 자꾸 중간에 끊는 습관은 줄이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수능 당일 엄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진짜 잘 보는 애들은 생각보다 이런 루틴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수능은 원래 별거 아닌 것들에서 갈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